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그때 또 아깝게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또 그럴 때는 또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아 진짜 쉽지 않죠. 떨어졌을 때 기억하면 술은 안 드셨어요? 많이 먹.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어떻나요? 아 월요일은 워크만 있고 라이프는 거의 가져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건 좀 민감한 질문인데 수입은 대략. 아, 수입이요. 네네. 연봉으로 쳐도 노무사가 파는 상품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제가 제공한 상품 니즈를 맞추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무사 업계의 미래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요즘에는 가장 핫 이슈가 어쨌든 AI예요. AI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노무사들이 근데 오늘은 현직 노무사 모시고 노무사 업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방역에서 노무법인 코넥스트라고 하는 법인 운영하고 있고요. 권기용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무사 준비하게 된 계기 먼저 여쭤볼까요? 계기요. 제가 약간 사회생활이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30쯤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반적인 좀 취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자율성 있는 좀 일을 좀 해보려다 보니까 노무사 시험을 좀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좀 이제 전문직 이런 거 하시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수입도 좀 괜찮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전문직이면 또 정년도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좀 오래 할 수 있는 정년도 좀 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준비하셨고, 준비할 때 공부는 힘드셨지만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쌤이랑 공부를 했죠. 제가 쌤 밑에서 엄청 공부를 해요, 열심히. 열심히. 예, 네. 쌤한테 많이 배웠는데 공부는 뭐 대부분 수험생들이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 들어가서 학원 다니면서 뭐 종합반도 듣고 단과도 듣고 하면서 루틴하게 계속 습관 가지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우리 공경 노무사 공부할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이제 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이제 책 보고 그냥 외우고 이런 거 학생도 있고 한데, 질문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왜 이런 거냐. 뭐 항상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보면 이제 이게 뭐 왜 그런 건지 의문도 좀 던지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게 또 좀 자기 걸로 더 되는 것도 있고 깊이도 있어지고 하기도,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그때 또 아깝게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또 그럴 때는 또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죠? 아 진짜 쉽지 않죠. 떨어졌을 때 기억하면 회복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은 됐을 네.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때 떨어졌을 때. 그렇죠. 심지어 저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붙었다 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저는 복싱 했어요. 아, 복싱.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오히려 고단하면 멘탈은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 저도 사실은 그 수험생들한테 운동을 엄청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면 모의고사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좀 부족한 게 이제 좀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시험 보기 직전에 그거를 좀 다들 이제 메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험 이게 막바지에 오면 사실 그 체력이 좀 바닥이 나요. 홍삼 뭐 이런 거 몸에 좋다는 걸 아무리 몸에 짜 넣어도 그게 체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회계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이 이제 2월 달에 있으니까 여름에 좀 많이 체력을 올려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노무사 시험은 여름 말쯤에 2차 시험이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제가 어쨌든 좀 이렇게 뭐 권투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도 하라고. 그게 이제 엄청 힘들고 체력도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운동을 하시면서 좀 멘탈을 좀 잡으셨다. 네, 맞아요. 술은 안 드셨어요? 많이 먹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술도 종종 먹었죠. 워낙 술 좋아해서 시간 딱 근데 정해놓고 정해진 주기대로만 딱 마셨습니다. 제가 이제 또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루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월화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이제 맨날 이런 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야지, 만약에 이제 거기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 그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술을 마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그 루틴한 거는 있어야 돼요. 수험생 루틴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이제 보통은 고시촌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이제 인강 듣거나 그러시면 다들 비슷하겠지만 강의 스케줄 따라서 보통 그 루틴이 잡혀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평일반 들으시면 거기에 맞게 돌아가는 걸 거고 공부 진도 자체도
주말반 들으시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요일 강의 끝나면 그때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오전 이제 정도까지. 좀 이렇게 드시고 싶은 것도 좀 드시고 술도 뭐 한잔 하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힘든 과정 거쳐서 노무사 됐는데 주로 이제 하시는 지금 이제 업무는 보통 지금 뭐죠? 저는 일반적인 노무사님들이 하시는 업무를 거의 다 해요. 개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기업 자문 업무를 되게 핵심적인 요소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동 사건들, 부당해고라든가 그리고 또 임금체불 이런 쪽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이 생겨서 그쪽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직장 내 괴롭히며 성희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어디 뭐 기관의 무슨 위원 이런 것도 맡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이것저것 또 하고 있죠. 뭐 자문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가 되시고 나니까 전문직으로서 뭐 이런 좀 장점 혹은 뭐 단점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문직이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자기 학위에 따라서 대단히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업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벌이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또 그 자체가 또 단점이에요. 정확하게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 업이 결정돼요. 노무사님들 의외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각자의 전문 분야도 되게 다르시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접근 방식도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어떻나요? 워라벨은 제가 요 네. 얘기는 이제 네.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네네. 일단 이제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가 이게 프로페셔널은 엄청나게 이제 지식이 많고 해서 다른 사람들 자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직장인이라면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정말 그 업계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는 워크만 있고 라이프는 거의 가져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이런 이슈는 뭐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 10년 차? 네. 요 정도까지는 거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오로지 워크만 생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떠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벌이를 자기가 어느 정도 벌고 싶다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내가 전문직으로서 꾸준히 내 실력을 올려서 벌이를 좀 많이 계속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워라밸은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가 중요한 게 라이프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일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무사는 또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업계에서 좀 본 거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좀 중요하신 분들은 노무사 업무를 이제 그 법인을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좀 회사의 근무 시간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좀 유지하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노무사 자격증 중에 강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요건 좀 민감한 질문인데 수입은 대략. 수입이요. 네네. 수입은 본인 얘기 말고 이제 뭐 예. 업계 같은 연차에 있는 분들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입은 진짜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딱 잘라 얘기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지금은 몇 년 차시죠? 제가 지금 합격한 지는 한 4, 5년 차고 네. 개업을 제가 빨리 했기 때문에 개업 연수로만 꽉 차게 4년을 하고 있어요. 만 4년. 네, 만 4년. 근데 보통 이제 한 네. 만 4년, 5년 되시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는 분들 얘기를 합시다. 네, 네. 많이 버시는 분들 어느 정도 버세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연봉으로 쳐도 뭐 몇 억 정도도 버시는 분들 많죠. 예, 몇 그런 억 분들도. 하시는 분들. 예, 예. 네, 네. 충분히 많이 있으시죠. 오케이, 네. 그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다음에 내용은 네. 예. 힘들 때는 이제 노무사 일 하다가 제일 힘들 때 노무사 일이 아무래도 예, 이제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오는 그런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안 그래도 일 자체가 되게 뭔가 깔끔하게 내 할 일만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람이랑 소통해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그 과정에서 좀 감정 소모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동자라든가 편에 서서 이제 뭐 애로사항 있는 분들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들어주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담 후에 뭔가 이제 그게 마무리가 계약이 돼서 이제 수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필요한 스킬 같은 건 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인간관계 스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대화 기술이라든가 뭐 네. 약간 이런 거는 좀 익혀야 될 것 같은데 그 필요한 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참 얘기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무사가 파는 상품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 상품을 납득시키려면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제가 제공한 상품 니즈를 맞추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으로밖에 얘기 못 드리는 게 상황마다 달라서. 근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근로계약서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좀 업계에 있으면서 생긴 스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네.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하는 철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세무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세금 신고가 안 되고 뭐 기타는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가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꼭 법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크지 않고 그런데 지금 법인을 운영하시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수입을 좀 늘리시려면 뭐 어떤 이제 전략을 쓰셔야 되고 뭐 노무사 업계의 미래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요즘에는 가장 핫 이슈가 어쨌든 AI예요. AI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노무사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노무사 선배님들이 하시는 업역 중에 이제 급여 사대보험 사무대행 혹은 월자문 이걸 하는 걸 많이 하시는데 그 영역이 요즘에는 뭐 플렉스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이 일을 점점 더 편하게 하려고 하면 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고 일단 저는 생각 중입니다. 아, 오케이.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장래 계획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노무사가 10년 후에 나는 이제 이런 노무사가 되어 있고 싶다. 아니면 이제 이런 법인을 운영하고 싶다. 뭐 그런 포부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노무사 일이 지식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정의입니다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물론 뛰어난 지식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사가 일단은 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랑 이제 인연을 맺는 노무사님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실 텐데 저희 법인에도 들어오시고 하면 잘 서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좀 노무사 업계에서 좀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법인으로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현직 노무사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